У нас не было цели сверж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режима и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ой власти, о чем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ось. Развернулись м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проливать кровь русских солдат. Заключив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или другими силовыми органами. Либ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то хочет, сможет уйти в Белоруссию. Данное мною обещание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예. 북한 얘기도 관련이 없지 않지 않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무장 반란, 일단 일단락이 된 듯해도 파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최병무 의원님, 네. 이 사진, 푸틴 대통령의 표정, 일단 먼저 어떻게 판단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프리고진이 배신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분노한 표정인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실패할 운명,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 부분만 따서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반란의 지휘부 굉장히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저 말 말고 다른 말들도 쭉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평상시에 강력한 의지는 그렇게 많이 담아있지 않아요. 저 표정만 좀 미간을 찌푸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전략적 대응인지 뭔지는 현재 분명하지는 않은데, 예. 아마 이제 소위 반란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부하고 그다음에 반란군에 가담했던 일반 용병 그룹하고 좀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푸틴이 완벽하게 이 사태를 장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평상시의 푸틴의 어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관대해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과도기적 상태고, 예. 이제 이게 조금 더 진전이 돼서 이제 프리고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잖아요. 그 행방까지도 아마 파악하게 되면 진짜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프리고진은 일단 메시지는 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좀 덜 알려져 있고, 푸틴 대통령의 이 침묵을 깬 메시지, 뭐 여전히 통제력이 있다, 아니다, 많이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 벌써 얘기가 좀 많은데, 아까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저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지금 용병 모집, 저 포스터를 철거하는 화면이라고요? 그렇죠. 바그너 회사가 용병을 모집하는 광고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푸틴 대통령 용이나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은 어쨌든 용병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해 왔고요. 일정 부분 저는 거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과 이 푸틴 사이에는 일정 부분의 거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깨지게 되니까 더 이상 용병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포스터를 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용병 그룹과 같은 바그너 그룹의 용인,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용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여지고, 그건 결국 푸틴이 프리고진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도 지금 벨라루스에 있는 것으로 대략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 전복 목적이 아니고 전쟁 망친 자의 심판하러 행진을 한 거다. 용병들은 그냥 배신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무장 반란, 무장 쿠데타 하면 또 사실 이런 독재 국가들 여러 걱정도 좀 있을 텐데, 북한과 이번 러시아 무장 반란을 좀 대입시킬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좀 의견이 좀 갈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북한도 이런 용병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저는 북한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워낙 이제 일당 독재가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어떤 군대를 한다는 건 힘든 것인데,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푸틴이 흔들린다. 왜 흔들리느냐? 결국은 나눠줄 떡고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고진 같은 경우도 본인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강력한 통제를 갖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점점 지금 식량난이라든지 또 자기 측근들에 나눠줄 수 있는 이 떡고물이 없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푸틴의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도 불안한
또 특히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이번 전쟁에 질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러게요. 이런 것도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만만치 않은 이번에 러시아 무장 반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어떤 생각을 한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관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태영호 의원 얘기는 구조상 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내놨는데 일단 이 소식까지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믿어야지 괴담과 선동에 말려들지 마라. 뭐 이 얘기를 좀 하셨고요. 예. 총선 다가오니 속속 고개를 드네 아마 뭐 추미애 전 장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국회에 윤리가 있긴 한가요? 윤리특위 자문위 뭐 이런 비판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개만 만나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자료 조치를 안 하면 더 엄하고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지요. 네 분의 목소리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